네, 강프로입니다. 하이닉스 보겠습니다. 자, 수요일장 끝났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는 2% 하락해서 마감이 됐습니다. 종가에는 하락폭이 꽤 컸습니다. 여기 저가까지 보면 한 8% 정도, 장중에는 한 8에서 9% 정도 하락 구간이 발생을 했었는데 종가까지도 이 정도의 움직임이 나왔었어요. 근데 장 마감하고 나서 바로 땡겼습니다. 첫 번째 땡겼었던 이유, 하이닉스에서 자사주 소각을 발표를 했어요. 그 부분부터 체크를 할 거고, 일단 가장 중요한 거, 하이닉스는 지금 삼성전자보다 약합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계속 드렸어요. 삼성전자가 밑에 주가인데 삼성전자는 22평 돌파가 먼저 나왔고 62평까지 수렴한 이후에 조정을 받고 있어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22평을 겨우 넘은 이후에 62평까지 가지 못하고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삼성전자가 22평 찍고 반등하는 상황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는 하이닉스도 62평까지 가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딱 한 가지예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방향성은 같다. 하지만 앞으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성장에 대한 부분은 양에 대한 증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양을 더 많이 늘릴 수 있는 삼성전자의 멀티플, 즉 성장률 자체를 더 많이 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봐야 될 거, 하이닉스에 대해서 주주들 플러스 외국인들, 큰 주주들까지도 뭔가 불만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서 어떤 발표를 했느냐, 잉여 현금 흐름, 이걸 영어로 하면 프리캐시 플로우라고 합니다. 프리캐시 플로우의 100%를 연말에, 날짜를 콕 찍었어요. 연말에 모두 주주 환원하겠다, 배당으로 돌려주겠다 발표를 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오히려 하이닉스보다 실적이 떨어지고 생산 능력도 떨어지는데,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사실상 규모가 다른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훨씬 더 강한 이유가 주주 환원에 있다. 근데 여기서 하이닉스가 자사주 소각에 대한 부분을 발표를 먼저 했습니다. 자, 이 내용인데 일단 내용 한번 볼게요. 규모가 이렇다 저렇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내용 보시면 SK 하이닉스 40조 자사주 취득 소각, 국내 상장사 최대 규모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의지가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확대하겠다, 늘려가겠다, 뭐 배당도 마찬가지, 자사주 매입 소각도 마찬가지, 이건 상법 개정 관련된 내용까지 설명을 해야 돼서 너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단지 하이닉스에서 무언가 눈에 띄는 변화가 오고 있다,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죠. 미국의 ADR까지 상장을 했는데 당연히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자사주 소각에 의해서 지금 땡겨 올린 거, 그 폭이 어떻게 돼요? 종가 0.19, 저가 마이너스 8%를 땡겨 올린 겁니다. 여기서 62평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올라가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걸 한번 더 보자고요. 두 번째 이유, 이틀 동안 조정을 줬어요. 18일 날 4%대, 그리고 19일 날 장중에 6%까지 합쳐서 18% 정도 하락 구간이 발생을 했습니다. 왜 두 개 더하면 18% 정도냐? 8월 18일 날 고가가 5% 정도, 저가가 4% 정도 나옵니다. 그럼 합치면 한 10% 정도 되죠. 고가 대비해서 저가폭, 삼성전자의 하락폭이 10% 이상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적게 올라갔기 때문에 무언가 하락폭이 더딘 것 같지만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총 변동폭 자체는 똑같다. 그리고 주식시장에서는 적게 올라갔다, 이게 늦게 올라갔다고 시세가 나오는 게 아니라 먼저 올라간 쪽이 방향을 잡아줘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걸 하나 볼게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제가 반등에 대한 폭은 62평까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62평까지 가서 이제 시세가 끝난다, 이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부분들이 나와요. 추가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62평을 돌파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최소 한 달입니다. 최소 한 달.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볼게요. 자꾸 제가 하나하나씩 보자고 하는데 이런 이유가 있어요. 22평. 왜 제가 삼성전자를 기준해서 이야기를 드리느냐? 지금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더 강해요. 양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도체 양에 대해서.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 자체는 계속 탄탄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소폭 조정 구간이 있기는 했지만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여기서 딱 하나가 딱 떨어지는데, 미국 시장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S&P 500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구간에 있습니다. 신고가 구간에 있다는 건 미래 가치가 계속 좋아진다는 이야기가 돼요. 미래 가치가 좋아진다는 건 앞으로 실적 성장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미래 가치를 좋게 만들기 위해선 뭘 해야 되죠? 미국 기업들이 투자를 해야 됩니다.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건
투자를 했을 때 수혜를 받는 쪽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를 해서 확보하는 게 뭐예요? 데이터 센터예요. 데이터 센터에 뭐가 들어가요?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그럼 당연히 하이닉스의 수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당연히 하이닉스의 수혜가 될 수밖에 없고 실적이 지금까지 어마어마하게 좋아졌었던 이유도 이것 때문입니다. 근데 주가가 먼저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조정폭이 있었던 건데 지금도 실적 성장은 계속 된다는 게 돼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왜 실적 성장이 나오는데 이 조정받은 거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드렸고 왜 62평에 걸려 있느냐. 이건 삼성전자에 대한 문제 또는 하이닉스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 금리에 대한 문제가 있었어요. 미국 금리를 보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게 오늘의 핵심, 오늘 영상의 핵심 포인트예요. 자, 이 내용인데 지금 시간이 오후 10시, 저녁 10시입니다. 근데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어때요? 4.6%대입니다. 이거 1개월치로 돌려볼게요. 여기가 4.7%대거든요. 4.7%까지 올라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삼성전자의 조정폭이 크게 나왔습니다. 고가 대비해서 저가폭을 따지자면 여기 28만 원대부터 25만 원대까지 거의 한 15% 이상 정도가 나오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삼성전자에 문제가 있어서 빠진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삼성전자의 문제, 하이닉스의 문제가 있었죠. 근데 이게 나쁜 문제가 아니라 주가가 너무 강했어요. 미래 가치를 너무 빨리 반영을 시켰기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 부작용의 시발점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에 대한 부분이 맞죠. 근데 지금은 그것에 대한 부분까지 모두 해소가 되어 있는 상태다. 물론 여기서 쭉 올라갔을 때 단일 종목 레버리지에 대한 충격이 또 발생할 수 있겠지만 그걸 정부에서 잘 해결해 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걸 한번 보자고요. 가장 중요한 점. 왜 62평의 조정을 받는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미국에 대한 문제라고요.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건 미국 금리가 더 높아져. 실제 어저께 KB증권에서는 미국 금리가 5에서 5.3%까지 올라갔을 때는 시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근데 어저께는 4.7%대였단 말이죠. 왜 4.7%대에서 시장이 크게 조정을 받았나요? 그리고 코스피가 5.8%씩 이렇게 빠졌나요? 5.3%까지 가지도 않았는데 선반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실적에 대한 선반영도 있지만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 나빠질 만한 내용에 대한 부분이 가시권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먼저 선반영을 시킵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미국 금리가 높아져. 미국 부채 문제 있는 거 다들 아실 텐데 누가 누구 부채 문제를 가지고 걱정을 하나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그 문제가 없다는 부분 어저께부터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늘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내용 보세요. 정확히 8월 19일 날 오후 9시 21시죠. 31분에 미국 재무부는 10년과 20년물 그리고 20년, 30년물 국채를 대상으로 한 유동성 지원, 바이백 규모를 최소 2배 확대한다고 발표함. 최소 2배 확대한다는 건 2배 이상 나오겠다는 소리예요. 보세요. 현재 회당 20억 달러인 바이백 규모를 최소 40억 달러로 늘리고 변경 사항은 9월 9일부터 11월 4일까지 적용이 된다. 돈으로 누르겠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여기 바이백이라는 말이 있죠. 근데 보통 채권 매입하는 걸 양적 완화라고 합니다. 양적 완화하고 바이백의 차이는 있어요. 바이백은 뭐냐? 있는 돈, 미국 재무부에서 가지고 있는 돈, 요 돈을 가지고 이미 발행이 되어 있는 돈이죠. 달러. 이 발행이 되어 있는 돈을 가지고 채권 매입을 하는 거고 양적 완화는 재무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연준에서 새롭게 돈을 찍어내서 채권 매입을 하는 걸 양적 완화라고 합니다. QE라고 하죠. 퀀터티브 이징. 즉 바이백이라는 건 시중 통화량을 늘리지 않고 채권 매입을 하겠다. 그럼 왜 시중 통화를 늘리지 않을까요? 물가 때문이죠. 답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발표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4.7%대에 있던 미국 국채금리가 급락했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딱 발표되자마자. 그러면 당연히 한국 시장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돼요?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 하이닉스는 호재 2개를 달고 있는 겁니다. 4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소각 그리고 한국 시장을 짓눌러 왔었던 미국 금리에 대한 문제까지 해결이 됐어요. 물론 가장 좋은 해결책은 이란과의 전쟁이 그냥 끝나는 건데 이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미국 재무부에서 먼저 해결해줄게. 채권 금리 올라 내가 해결해줄게. 이 얘기가 나온 겁니다. 하이닉스에 대한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이 끝은 어디예요? 똑같습니다. 60일 이평선. 그러면 60일 이평선에는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하이닉스에 대한 부분,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 하이닉스만 보유하고 있다. 그럼 비중 30%까지 맞추고요. 삼성전자만 보유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비중 30%까지만 맞추고요. 삼성전자 조금 더 가지고 있어도 됩니다. 지금은 상대적으로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더 좋아요. 당장에 목요일 날의 상황을 보면 하이닉스의 시세가 강하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삼성전자가 양을 더 늘릴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수혜가 훨씬 더 앞으로는 더 좋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방향성은 같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딱 한 가지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같이 보유하고 있을 때는 55에서 60%까지 계좌 비중을 늘려도 된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할까요? 하이닉스도 물량을 늘려야 되고 삼성전자도 생산량 자체를 늘려야 되면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19일 날 수요일 기준에서 하이닉스의 하락 구간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한미반도체, 이거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장비주들 어때요? 안 빠졌어요. PSK 여전히 반도체 장비주입니다. 올랐어요. 그리고 뭐 심텍이나 이런 종목군들 어때요? 올랐습니다. 이렇게 된다고요. 지금은 하이닉스, 삼성전자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까지 매매 구간을 잡았을 때 수익의 폭이 월등히 커질 수 있다. 그리고 62평을 넘어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제가 계속 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 내용에 대한 부분, 어떤 식으로 가격대를 잡고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를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실시간 타점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시황에 대한 부분 물론이고요. 자, 내려서 쭉 보시면 실시간 타점 먼저 보여드리면 8월 14일 삼성전기 45% 수익 중 시장가 매도. 8월 14일 지난 금요일입니다. 언제 매수했느냐 쭉 올려서 보시면 쭉 이렇게 보시면 7월 29일 시장이 두 차례 폭락을 하고 나서 반등이 시작했었던, 장 마감하고 나서 딱 아래 꼬리를 달았었던 그 시점입니다. 하이닉스 매수해라. 140만 원이죠. 쭉 올려보면 한미반도체 매수해라. PSK 매수해라. 이수페타시스 매수해라. 삼성전기 매수해라. 여기서 8월 14일 날 삼성전기 먼저 매도를 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삼성전기가 먼저 62평을 찍었거든요. 수익은 얼마? 45%. 이따 확인시켜 드릴 거고, 시황에 대한 부분을 보더라도 19일 날 장 마감하고 나서 전체적인 내용인데 가장 중요한 거,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함께 순환매 장세가 나오는 과정이다. 삼성전자 62평 저항권에서 이야기했었던 매물 소화 과정이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9월 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가 나올 때까지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순환매에 맞춰 매매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은 소통방에서 타점 공유할 때만 매매하면 된다. 주도 섹터는 반도체, 로봇, 원전, 바이오, 조선 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은 구독자 인증만 하시면 소통방 그리고 하이닉스에 대한 실시간 타점을 무료로 문자 전송해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은 여기 010-548-4045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요 화면인데 키움증권에서 제공하는 0606 화면입니다. 실제 매매 타점이 다 찍혀 나와요. 두산 에너빌리티, AI 에너지라 그랬죠?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서만 공략하죠. 수익의 폭은 188%. 신고가 구간별로 계속해서 매매 구간 잡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 방금 전에 말씀드린 삼성전기나 이런 종목군들 보더라도 어때요? 정확하게 7월 29일 날 매수 구간 잡았죠? 그리고 8월 14일 날 매도 구간 잡은 결과 45%대 이렇게 수익 구간이 터집니다. 당연히 소통방에서 실시간 타점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이수 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7월 29일 날부터 다시 공략을 한 거, 이번 주 안에는 이수 페타시스 62평 수렴이 됐기 때문에 매도 구간 잡을 거고, 이 모든 내용들은 소통방에서 실시간 타점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은 여기 010-548-4045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두 자릿수 또는 세 자릿수 이상의 수익 구간을 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이해하고 판단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요 SK 하이닉스의 가격 전략, 단기 보유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으로 전환시킬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구간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기 010-548-4045번으로 SK 하이닉스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가격, 단기 보유 전략 함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쉽지 않죠. 그냥 올라가면 좋겠는데 시장은 항상 쉬었다 갑니다. 쉬었다 가는 구간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가격대를 잡아야 되는지가 중요하고, 하이닉스 마찬가지고요. 이 모든 내용들, 실시간 타점, 시황에 대한 부분까지 소통방에서 구독자 인증만 하시면 제가 실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하이닉스에 대한 실시간 타점과 함께 어떤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해 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 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 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5481에 4045번으로 주도주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이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